한일 관계의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새로운 대전환의 길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돼서 정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와 또 일본 수출 규제 대책 특위가 힘을 모아서 함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김광림 위원장님 또 정진석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또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최병일 교수님과 또 발제를 맡아주신 조태영 전 차관님, 정진교 교수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계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절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좋은 대안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총체적 대위기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 할 것 없이 사방에서 우리를 흔들어 대고 있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하고 너무 허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청와대, 정부 여당 어느 누구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굴종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어제도 대통령은 평화 경제를 또 주장했습니다. 평화 경제. 도대체 이 평화 경제가 뭘 말하는지 내용 없는 언어의 수사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겁먹은 개라고 하는 조롱까지 당하면서도 왜 이렇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북한은 우리에게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려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해져야 하고 안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나라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을 텐데 지금 우리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경제는 마이너스를 넘어서 완전히 추락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잘못된 경제 정책, 좌파 경제 실험을 끝내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무능한 외교, 자해 수준의 국방 해체, 우리 안보도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흔들 수 없는 나라 이야기하는 이 정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일 관계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한일 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미래를 보지 않는 이 정권의 감정적 대응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꼬인 실타래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정말 참으로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우리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좋든 싫든 일본은 자유주의의 이념을 가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일 공조 체제의 단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입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도 한일 경제협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파기,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런 극단적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친일로 매도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하나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마당에 국민을 편갈라서 어떻게든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외교 안보 사안까지도 총선용으로 생각하는 이 정권의 행태에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중심을 잡고 새로운 미래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파탄 정책에 맞서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지금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 안보 정책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안보를 지키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외교 통상 정책과 경제 산업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의 분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당장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을 지키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책 투쟁의 동력은 결국 올바른 정책에서 나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대안 많이 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토대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경제 대전환, 안보 대전환, 민생 대전환의 큰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대안들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 규제 대책특위 위원장으로 맹활약하고 계신 분인데요. 충남 공주부여 청양의 4선 국회의원이신 정진석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에서 하는 주목되는 제목이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무나 흔드는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사실 요즘 와서 아무나 흔드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6대 수출국이고 세계 11위 경제 대국입니다. G20 정상회의도 개최한 나라예요. 그런데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국가를 영위해온 나라였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나라의 형편이 아주 이상해지고 있죠.
저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인 한미일 그 삼각협력 체제가 굉장히 훼손되었다. 그것이 매우 균열되었고 이완되었고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북중로, 남쪽에 한미일이 3대3으로 세력 균형이 잘 되었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양다리 걸치는 전략을 구사했어요. 그래서 3대3 구도가 2.5대 3.5대 구도로 변화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지금 출발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미국이란 나라, 일본이란 나라는 지금 철저한 지금 동맹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데 관해서 우리는 거기 상당히 좀 멀어져 있다. 그래서 이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를 다시 공고하게 재구성하고 재구축하는 것이 우리 전략의 굉장히 핵심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대용 차관님과 여러 우리 성합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당장 9일 뒤에, 8일 뒤면요. 8일 뒤면은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알쏭달쏭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제를 써가면서 알쏭달쏭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소미아 협정을 우리가 재연장하지 않을 경우에 파기할 경우에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의 큰 변화를 주는 것이거든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 하고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 간에 감정적인 어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번 한일 분쟁 사태를 정말 보다 지혜롭게 냉정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서 국가 이익을 지키고 국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한 분의 공동주관이 계시는데요.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이신 경북 안동 삼선 국회의원 김광림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데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동안 교류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갈등의 시기보다는 교류하고 협력했던 기간이 더 길고 넓었습니다. 고대 일본의 야마토 정권을 견제하고 수교해서 아즈카 문화를 키우고 중세 우리 고려는 일본에 대해서 국토 수립을 요구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세에 있어서도 매년 300명 내지 500명들을 사절다. 우리 조선통신사 일본은 후방 사절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1592년 일본대란 이후 어려운 시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로 후연성 앞을 보면서 교육 협력에 왔습니다. 98년 잘 아시는 김대중 오부치 파트너십 선언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줬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65년도에 54년 전에 65년도에 청구권 협정을 맺을 당시에 이 한일 관계 그리고 오늘의 한일 관계로 보면 그때 수출이 일본이 우리보다 45%였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은 우리보다 10배였습니다. 인구가 2.5배니까 30대 경제 규모였는데 98년도 통계를 보니까 1인당 국민 소득하고 수출 통계가 거의 붙었습니다. 1.2배 1, 1.3배 정도로
붙여놓고 일본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전자 반도체 산업은 작년도 보니까 일본이 몽땅 모든 업체 마츠시다, 이 자가미, 소니 11개 업체 합친 이런 얘기 삼성전자 하나에 반정도 하는 시점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는 게 다시 이 문제를 계기가 됩니다. 다행히 어제 우리 북한으로부터는 굉장히 파리독전 주사가 4개를 받았지 않습니까? 첫 방이 김정일이가 너하고는 다시 회의되지 않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침에 두 번 또 하고 쐈습니다. 다행히 일본에서는 대화에 물건을 트는 그런 주사가 있었고 일본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절을 있습니다. 우리 한일 관계는 기후나 오나 충망치안의 관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24일 지소미아 28일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가격 그리고 10월달에 가는 이란 행사가 있고 합니다. 이때 한일이 이성적으로 잘 대처하면서 계약을 되었습니다. 저도 한일 의원연맹에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예정된 총회가 잘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절대로 외교 대화로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우리 조태영 차관, 명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내일경제 김세영 전주필님 감사합니다. 조경엽 실장님, 신동철 아산정책위원회 선임위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중수기 중앙위원 김경만 부장님 감사의 말씀. 좌장을 맡아주시는 이화여대 교수면서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맡아주시는 최대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